작년 연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팔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봤더니 거의 5억 가까이. 저는 사실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동에서 샐러드랑 샌드위치를 지금 한 5년째 장사하고 있는 자영업자 이하원이라고 합니다. 되게 지금 이른 시간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분주하네요. 저희는 이제 업종 특성상 아침에 단체 주문이나 이제 아침 이용하려는 손님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침에가 이제 제일 하루 중에 가장 바쁜 시간이에요. 지금 뭐 단체 주문이 들어온 건가요? 조식 회의로 준비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원하시는 게 오늘은 이제 반씩 포장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또 수량도 많고 지금 다 같이 붙어서 시간 맞추려고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어떤 샌드위치예요? 이건 에그 베이컨 샌드위치라고 저희 바이트 매장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대표적인 메뉴인데요. 원래는 샌드위치 하나를 두 개로 이렇게 반을 쪼개서 이렇게 상자에 담아드리는 게 원래는 나가는 건데 오늘은 이제 반씩 포장을 원하셔가지고 일일이 종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아침에 직접 만드셔서 이렇게 포장도 매일 하시는 거예요? 네, 매일 반복이에요. 똑같이. 근데 이런 단체 주문 외에 매장에서 판매하는 용은 또 따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되게 바빠요. 그럼 원래 배달이나 포장 전문 가게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는 5년 전부터 배달이랑 테이크아웃을 타겟으로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매장이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사 왔지만 일부러 테이블을 또 많이 놓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주방 중심으로 가게 영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배달이나 포장 중에서는 어떤 게 좀 비중이 더 큰가요? 비중으로 따지면 포장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삼성동 특성상 점심시간에가 가장 피크고 점심 지나고는 약간 한산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이제 재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배달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도 배달도 직접 가시는 거죠? 이런 시간에는 배달의 민족 기사님들이 운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로 직접 운전해서 배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코엑스로 가시는 건가요? 코엑스 앞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몰. 강남에 웬만한 회사들은 진짜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럼 바이트의 주문 범위가 어떻게 되세요? 지역은 강남 내는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단체 주문이실 경우에는 지역 상관없이 미리만 연락 주시면 뭐 제가 차로 어쨌든 운전해서 갈 수 있으니까. 경기도도 되나요? 네,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또 이렇게 또 주문해 주시고 팔아주시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럼 매장의 주 고객층은 좀 어떻게 돼요? 거의 대부분 20, 30대 여자분들 제일 많으신데요. 요새는 20대 남자분들부터 40대까지 좀 약간 연령층이 좀 더 넓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샐러드나 이제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렇게 자극적인 재료를 이렇게 쓰는 매장은 아니어가지고 데일리로 많이 질리지 않게 드실 수 있으신가 봐요.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럼 이런 단체 주문도 한 번 주문하고 다시 주문해 주시는 비율이 높은 편인가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높아요. 진짜 또 맛있으니까 또 주문하는 거 같거든요. 그런 것도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진짜 일찍 배달이 또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가게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새벽 6시 심지어 5시에도 배달해 본 적 있어요. 그거는 제가 빨리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도 지금 거의 한 3년째 된 단골 회사예요. 그러면 혹시 작년 연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팔고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봤더니 거의 5억 가까이 4억 7,500 정확하게 찍었더라고요. 네. 1년 만에. 동안요? 네. 저도 진짜 놀랐고 저희 세무사님도 이거 무슨 일이냐고. 그러면 대표님은 초반에 창업을 하실 때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가셨나요? 총 한 6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40% 가까이는 보증금이랑 이제 권리금으로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돈으로 셀프 인테리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픈을 딱 하고 나니까 통장에 몇만 원밖에 없을 정도로 아예 다 털고서 이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어요, 처음에. 저는 사실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홀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품에 오히려 퀄리티를 더 신경 쓰시고 단체 주문이라든지 이런 마케팅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작업 공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신다면 굳이 거창한 인테리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배달은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3번째 주문인데요. 근처 중학교로 가고 있어요.
중학교에서도 보통 주문이 자주 들어오나요? 학교 이런 데서도? 뭐 근처 시설들은 그래도 한 번씩은 가보는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해요. 그 주문 들어오는 곳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코엑스에서 박람회나 행사, 전시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그 부스에 들어가신 분들은 식사를 바깥으로 나와서 하시기가 어려우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한꺼번에 주문을 받아서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저희 거 많이들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샐러드나 샌드위치도 약간 성수기랑 비성수기가 있을까요? 있어요. 사실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비 오는 날도 안 되고 추운 날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돼요. 뭐 잘 되는 날은 사실 뭐 굽죠. 근데 성수기를 굳이 따지고 비수기를 굳이 따지자면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이제 시작하기 전에 봄, 지금 시즌이 진짜 제일 바쁘고요. 샌드위치는 가을 바쁘고 샐러드는 여름 전에 최고 피크 찍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샌드위치나 샐러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봄에 창업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저는 두 번째 오픈할 때도 한겨울에 했어요. 저희가 겨울에 했던 이유는 그때 동네에서 이제 입소문, 그 다음에 홍보, 먼저 전 시즌에 먼저 오픈을 했어요. 미리 이제 손님분들한테 눈도장도 찍고 그게 누적돼서 이제 여름이나 가을쯤에는 흑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믿고 드시는 건 있지만 개인 베이커리나 뭐 개인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뢰를 쌓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럼 대표님은 마케팅 같은 건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인스타만 겨우 하고 있긴 한데 제가 마케팅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진짜 입소문으로만 가게가 잘 된 케이스여가지고 이제는 그게 저희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제안이나 제의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왔었어요. 비용이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그 비용이 너무 아까웠어요, 사실. 자연스럽게 손님분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마케팅이 오히려 신뢰도도 더 쌓일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전에도 매장을 운영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전에서는 얼마 정도 하시다가 이번으로 이전하시게 된 거예요? 전에 가게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골목에서 장사를 되게 조그만 9평짜리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마케팅 안 하고 그냥 제 용돈벌이 벌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가게였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욕심도 나고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뭐 그런 것도 생기고 근데 갑자기 건물이 팔려가지고 쫓겨났어요. 진짜 첫 번째 약간 좌절? 제대로 맛봤어요. 가게를 그래서 많이 알아보러 다녔어요. 근처에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금액도 안 맞았을 뿐더러 가게가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른 동네로 아예 이사를 가서 거기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나? 두려움이 되게 컸었어요. 자신도 없고. 이제 어떡하지 이제 막 그냥 고민만 하던 찰나에 가게랑 정말 가까운 거리에 이제 지금 현재 가게가 우연치 않게 나와가지고 잡게 됐죠. 위치 선정하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신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주거와 회사가 많이 있는 지역이 제일 좋겠죠. 근데 권리금이나 보증금이 확실히 너무 비싸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 이사 오면서 사실 좀 무리를 했긴 했어요. 자리 덕을 보고 있거든요. 자리 덕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아이템만 맞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상태에서 이제 자리까지 좋으면 그냥 이거는 가속도가 붙는 일이거든요. 신기한 게 있었어요. 건널목 하나 차이인데요. 그 골목에서 3년 동안 했을 때 다니셨던 고객님들은 이쪽으로 넘어오질 않아요. 이게 의외로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막상 건너오지를 못하시나 봐요. 이제 시간상. 그래서 손님층이 아예 이 횡단보도 하나를 가지고도 완전 상권이 바뀌어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와, 지금 이거는 새로운 여긴 오션이다 진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전 지점과 비교해서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에 가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성제품 포장지인 종이 포장재를 사용했었어요. 포장지를 구매하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손쉽게 빠르고 이렇게 구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단체 주문이 많다 보니까 그냥 종이 포장재 이렇게 포장해서 단체 주문을 보냈을 때 샌드위치를 예쁘게 싸놨어도 이게 많이 눌리고 눅눅해지고 모양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저희만의 이제 컨셉을 잡고 싶어서 식품에 이제 사용해도 되는 허가가 받은 종이를 가지고 저희가 특수하게 저희 가게 샌드위치 사이즈대로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그 샌드위치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보기에도 너무 깔끔하고 단체 주문이 이제 격식 있는 자리라든지 행사 자리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 고객님들 만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아서 이제 다음날에 드셔도 이 상자에 담아놔 있을 때는 눌림 현상이나 눅눅함 현상이
이렇게 덜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족도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삼성동 저희 가게 근처를 보시면 이제 필라테스라든지 요가, 헬스장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놀랬던 게 직장인분들이 점심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샌드위치나 샐러드로 간단하고 빠르게 요기를 하시고 복귀하시는 걸 많이 보면서 이런 고객님들을 위한 관리 차원의 그런 제품들을 좀 개발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사이드 메뉴를 개발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오버나잇 오트밀이라고 바나나랑 오트밀이랑 견과류랑 해가지고 이제 한 끼 식사로도 드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런 간식거리도 이제 구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제품들 개발에 좀 힘쓰고 있어요. 그럼 가격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책정하시나요?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마진율에 일정 기준을 그냥 세워서 너무 이렇게 넘치지도 않게 너무 또 적지도 않게 약간 그 일정 비율을 좀 정해서 이제 그렇게만 받으려고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가게에 오시는 고객님들은 저희 가게가 되게 편했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이.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놀랐어요. 어떻게 이걸 내가 팔면서 이 아보카도 샐러드를 어떻게 이렇게 매일 드실 수 있지? 질리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쉽게 맨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자주 오시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고맙고 더 도움이 되고 더 일하는데 힘도 나고. 일하시면서 좀 가장 어렵다 하는 그런 점이 있을까요? 체력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요구해요. 특히 샐러드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손질된 야채를 어디서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야채들을 또 관리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떼우기 때문에 정말 신선한 야채들이 들어와요. 그 상자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달팽이와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눈으로 한 장 한 장 우선 1차 작업을 하고 2차 손질을 하고 세척을 두세 번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맨날 반복을 하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눈 떴는데 밝으면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오전 5시에 일어나신다고 아까 들었는데 네, 잠을 거의 많이 못 자요. 손님분들 중에 왜 토요일, 일요일 장사 안 해요? 왜 공휴일 장사 안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그냥 평일에 좀 불태우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단체 주문 있을 시에만 이제 오픈해서 작업하고 밀린 일들 하고 장사하고 나서 진짜 그런 수면 패턴 많이 깨졌고요. 절대 건강한 수면 패턴 지킬 수 없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이런 건 좀 좋다 하는 점 있을까요? 장사에서 좋은 거는 제가 이루는 것들을 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성취감 굉장히 커요. 저한테는 완벽한 이런 제품들이 이렇게 다 진열돼서 정말 인기 있게 막 줄 서서 막 사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시는 거 그거를 막 보고 그 다음에 인스타나 이런 데서도 막 좋아요 눌러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뿌듯함이 진짜 커요. 이 자리 이전하고 나서 오픈 초부터 성공할 수 있었던 좀 비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가게에서 모든 직원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픈 초반 때부터 가락시장을 저희가 직접 야채를 사러 가요. 새벽시장에서 올라온 야채를 공수하고 당일 생산해서 당일 판매만 하는 걸 원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거든요. 그 부분을 가장 고객님들이 신뢰해 주시고 믿고 드셔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되게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것 같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여유 있게 시작한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 다음날 재료 살 돈이 없어서 그날 이제 샌드위치 판매한 게 현금으로 혹시 들어오면 그걸 모아서 다음날 재료를 살 정도로 진짜 엉망진창이었어요.